여러분, 물가가 통제불능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래서인지 미국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급락이 아니라 완전 폭락이에요. 그것도 말입니다. 2년 만에 최대치 폭락입니다. 2년 만에. 어마어마합니다. 시장의 공포가 지금 엄습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시장은 대혼란을 겪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소비자 물가의 어떤 흐름이 정점을 지났다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았고요. 또 이것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지금 엄청나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물가가 통제불능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8월 소비자 물가가 8.3% 기록했습니다. 8.3%. 시장의 전망치는요, 적게는 7%대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8.1%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8.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고요. 그 예상치가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시장의 충격파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는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는데도 이게 가라앉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물가가 장난 아닙니다. 지난 6월에 9.1%까지 올라갔던 소비자 물가가 7월에 8.5%까지 떨어졌습니다. 8월에는 8.3%가 됐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물가는요 또다시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 물가에 대한 충격은 저는 지금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원유나 또 가스나 또 석탄, 뭐 가스는 좀 그렇다고 손치더라도요 원유나 석탄은 조금씩 내렸거든요. 특히 유가는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8.3% 지켰다?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니까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주거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결국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그죠? 살고 쉽게 말하면 의식주죠. 의식주 가격의 어떤 폭등이 물가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상시적인 지금 소비자 물가, 다시 말해서 고물가가 계속 된다는 뜻이 됩니다. 된다는 뜻이. 그래서 더 충격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권원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요. 전월 대비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월 대비해서 무려 말입니다. 0.6% 올랐습니다. 이게 근원 소비자 물가, 근원 CPI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근원이니까 뿌리 근자에 어떤 원자거든요. 근원이라고 하니까 계절성이 있는 거 있잖아요. 유가 뺀 거예요. 유가. 유가는 일시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거니까 뺍니다. 그리고 계절성이 있는 거 농산물 뺍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을 보는 건데 이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해서 0.6%가 올랐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예상치는 6.1%였는데 실제 나오는 것은요 6.3% 나왔습니다. 6.3%.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았죠.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게 저는 시장에 충격을 줬다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주거비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거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월 대비해서 0.7% 급등했고요. 신차도 0.8% 급등했고요. 식품도 0.8%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어떤 위협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 하면요. 총체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체적으로 틀렸다. 예상치보다도 틀렸지만 월가나 이 월가라는 게 투자자들이잖아요.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까지 완전히 총체적으로 틀렸다. 시장의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요 그에 곧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 와우 5.16% 떨어졌습니다. 2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2년 만에 5.16%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632.84가 빠져서 11,633.57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워낙 갑자기 급락을 하는 바람에 시장의 어떤 충격의 모습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지난 8월 6일이죠. 8월 16일이죠. 8월 16일 13,181.09 이후로 지금 다시 11,000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빠르게 지금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S&P도 마찬가지입니다. 4,000선이 붕괴됐습니다. 4,000선 회복하자마자 4.32%가 빠지면서 177.72가 빠졌거든요. 3,932.69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8월 16일 날 4,325.28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숫자죠.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가 월등하게 지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우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산업도 3.94%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마 1276.37이 빠졌다는 것 아마 근래에 거의 보지 못했던 숫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장의 충격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31,104.97을 기록했습니다. 진짜 10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것은 한 번쯤 봤지만 1276.37까지 떨어진 것은 지금까지 거의 보지 못한 숫자예요. 거의 보지 못한 숫자. 진짜 충격이죠.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다우산업도 3.94%가 폭락했고 S&P도 4.32%가 폭락했죠. 나스닥도 5.16%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다음 수순으로 오는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9월 21일 날 9월 21일 날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올리느냐?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6월 7월에 0.75% 올렸잖아요. 6월에도 0.75%, 7월에도 0.75%를 올렸는데 9월에도 0.75%를 올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11월 2일엔 또 얼마 올릴 것인가. 그리고 12월 14일에는 얼마나 올릴 것인가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11월 달에도 여러분 빅스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빅스텝이. 충분히 빅스텝이 나올 수 있습니다. 0.5%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0.5%를 올리면 3.75%가 됩니다. 11월에. 그리고 12월에도 0.5%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25%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4.25%. 지금 현재까지 예상은 4% 예상하잖아요. 그죠? 3.75%에서 4% 예상을 하지만 지금 전월 대비 근원물가가 지금 올라갔다는 사실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시장의 예측치보다 많이 상승했다는 사실이 결국 금리를 더 부채질하고 그 부채질한 것이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심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연말에 4.25%도 갈 수 있다는 얘기. 4.25%. 그러니 충격적이죠. 그중에 충격적이죠.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물가가 그래도 안 내려갈 경우에는요. 0.25%포인트 더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4.5%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4.5%까지. 그만큼 시장에 지금 충격의 도가 굉장히 많이 커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베어마켓이 이제 당분간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어마켓이. 베어마켓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것은요.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싸늘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위험성 제가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이 오르든 코스피가 오르든 이게 오르는 게 일시적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호재는 없고 악재만 계속 있으니까 그만큼 나빠진다는 거니까요. 이런 시장에서는요. 그야말로 공포입니다. 공포. 이 공포를 이겨내는 방법은요. 내가 냉철하게 시장을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시장을 냉철하게 돌아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졌다는 거. 지금 6월에 6.8%까지 올라갔던 향후 1년 후에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8월에는 5.7까지 떨어졌다는 거. 6월에 대비해서 1.1%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입니다. 그나마 위안이긴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말입니다. 게다가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소비까지도 비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미국은요 고용 상황이 좋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좀 나아질 수도. 그러나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이거 나아져 봤자예요. 나아져 봤자. 소매 판매가 나아진다고 해서 물가가 워낙 세게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또 올리거든요. 그러면 소매 판매가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를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여러분 지금 시장은 공포가 당분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그죠? 코스피에서만 1조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개미들도 말입니다. 이게 집단을 형성해서 지성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처럼 말입니다. 나 홀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정환진 TV도 보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입니다. 집단 지성을 쌓아가는 듯 저는 어저께 그렇게 느꼈습니다. 코스피에서만 1조를 팔았으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올랐을 때 팔고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으니까 이것은 집단 지성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시장 굉장히 흔들릴 거예요. 변동폭이 굉장히 클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자고요. 그래야지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옵니다. 아셨죠? 저도 오늘은 시장을 바짝 들여다볼 예정입니다.